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거꾸로 하면 된다. 오그라든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다. 오그라든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다. 공간을 많이 상상할수록 공간이 넓어진다. 공간을 많이 상상할수록 공간이 넓어진다. 눈과 눈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본다. 눈과 눈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본다. 귀와 귀 사이의 공간도 상상해 본다. 뱃속의 공간도 상상해 본다. 방 안의 공간도 상상해 본다. 뱃속이 울렁거린다면 뱃속의 창자가 공간에 떠 있다고 상상해 본다. 공간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그만큼 생각은 풀려나간다. 공간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그만큼 생각은 풀려나간다. 생각은 마음속에 가둬놓고 있을 때나 힘을 발휘하는 허상의 거품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마음속에 가둬놓고 있을 때나 힘을 발휘하는 허상의 거품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을 4그룹으로 나눠 알파파가 나오는지 실험해 보았다. 여기서 알파파는 우리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고요할 때 발생하는 뇌파입니다. A그룹에게는 평화로운 자연을 상상하도록 했다. 그런데 별 효과 없었어요. B그룹에게는 각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했다. 그런데 별 효과 없었어요. C그룹은 향기로운 냄새나 아름다운 빛에 노출시켰다. 근데 별 효과 없었어요. D그룹에게는 장미꽃잎이나 이슬방울, 폭포수를 상상하도록 해봤다. 별 효과 없었어요. 별 효과가 없네? 자연이나 음악 감상 혹은 향기나 빛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정적 생각에 가득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비워주지는 못한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이런 주문을 해보았다. 두 눈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볼래요? 두 눈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볼래요?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뇌파 기록 장치에 큰 폭의 알파파가 그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는 다시 주문을 해보았다. 이번엔 두 귀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볼래요? 두 귀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볼래요? 역시 큰 폭의 알파파가 그려졌다. 박사는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더 큰 부위의 공간을 상상해 보도록 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몸속 어느 부위의 공간을 상상해도 알파파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럼 사람이 아닌 사물 사이의 공간을 상상하면 어떻게 될까? 학생들에게 벽과 벽 사이의 빈 공간을 상상해 보라고 했다. 벽과 벽 사이의 빈 공간을 상상해 보라고 했다. 놀랍게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그는 무릎을 탁 쳤다. 아하, 모든 게 공이로구나. 그래서 빈 공간을 상상할 때마다 모든 게 정말 공이 되는구나. 만일 만물이 텅 빈 공이 아니라면 텅 빈 공간을 상상한다고 해서 공이 될 리 없다.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공명하는 것이다. 그는 장기간 공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더욱 놀라운 현상도 체험했다. 무릎 관절염이 싹 사라졌네.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가 공간을 상상하는 생활을 습관화하면서 오랫동안 알아왔던 무릎 관절염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이다. 스트레스와 긴장도 역시 말끔히 사라졌다. 이런 증세들이 얼마나 말끔히 사라지느냐는 물론 생각을 얼마나 비우느냐가 좌우한다. 이런 증세들이 얼마나 말끔히 사라지느냐는 물론 생각을 얼마나 비우느냐가 좌우한다. 몸도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몸도 맑아진다. 텅 빈 공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몸이 맑아진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간단한 명상법이다. 불과 9세 소녀가 이른바 멍때리기 대회에서 우승해 뉴스가 된 적이 있다. 이 소녀는 무려 1시간 30분 동안 미동도 없이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마음이 정말 멍한지는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했다. 이 아이가 우승한 비결은? 먼저 허리를 곧게 펴야 해요. 자칫하면 잠들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 눈의 초점을 완전히 풀고 멍하게 허공을 바라봐요. 그럼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눈 뜨고 왓칭하려면 첫째, 시야를 최대한 넓혀 넓은 공간 전체를 바라본다. 육안의 초점을 완전히 풀고 힘도 완전히 뺀다. 육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상상한다. 둘째, 시야를 넓히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 갇혀있던 생각들이 풀려 나간다. 셋째, 텅 빈 공간에 또 어떤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지 지켜본다. 지켜보고 있으면 안 떠오른다. 눈 뜨고 왓칭하려면 시야를 최대한 넓혀 넓은 공간을 바라본다. 육안의 초점을 완전히 풀고 몸의 힘도 뺀다. 육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상상한다. 시야를 넓히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 갇혀있던 생각들이 풀려 나간다. 텅 빈 공간에 또 어떤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지 지켜본다. 지켜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사라지거나 안 떠오른다. 육신의 나, 셀프1은 육안으로 본다. 반면 빛으로 된 나, 셀프2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렇다면 마음의 눈은 어디에 있을까? 안구 바로 뒤에 두개골 깊숙한 곳에 손과 선이 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데카르트가 영혼의 자리라 불렀던 곳이다. 육신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이어주는 곳이라는 의미였다.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일까? 1958년 예일대의 러너 박사팀은 손과 선을 정밀히 분석해보고는 깜짝 놀랐다. 완벽히 깜깜한 곳에 박혀 있는데도 광수용체 세포 다발들이 무수히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포들은 빛을 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 후 과학자들은 손과 선에 지르코늄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라디오의 전파를 송신하는 트랜스미터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또 새들의 경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더라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GPS 역할도 한다. 거리나 물리적 장애물에 관계없이 무엇이든 꿰뚫고 목표를 찾아가도록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사실 육신의 눈도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가시광선 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만 보지 그보다 다른 영역의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그러한 것들도 꼭 육신의 눈만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안에 내부의 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나를 알면 신을 알게 된다. 나를 알면 신을 알게 된다. 내 마음을 수정처럼 맑게 닦아 시야가 무한해지면 무한한 신과 하나가 된다. 원래의 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모든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 설계된 수업이다. 모든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 설계된 수업이다.
지구는 거대한 학습장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 시야는 무한히 넓어진다. 모든 걸 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좁은 수업 공간에서 교실에서 배우고 운동장에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해도 이제 학교가 동네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지구라는 큰 장소로 옮겨가는 거죠. 거기서 원래 수업이라는 게 쉬운 것만 하진 않잖아요. 새로운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하고, 어려운 걸 하면 싫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 설계된 수업이다. 지구는 거대한 학습장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 시야는 무한히 넓어진다. 모든 걸 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걸 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 최고 부자 가운데 하나인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키가 162cm에 불과하다. 몸무게도 40kg대이다. 외모도 자신의 말대로 변변치 않다. 그의 젊은 시절은 낙방의 연속이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 3번, 대입시험에서도 3번 떨어졌다. 취직시험엔 30번도 넘게 떨어졌다. 미국 대학에 지원했는데 10번 모두 실패했다. 미국 KFC가 중국에 진출한다기에 입사 원서를 넣었다. 24명이 지원했는데 23명은 성공하고 그만 떨어졌다. 경찰관 5명을 뽑는데 혼자서만 떨어졌다. 전 거절당하는 걸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도전도 하지 않느니 계속 도전해 보는 게 낫죠.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왔을까? 외모는 내 육신이 태어나기 전 내 영혼이 스스로 설계해 놓은 많은 환경 가운데 하나이다. 외모가 불만이라면 외모 대신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뜻이다. 외모가 불만이라면 외모 대신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뜻이다. 외모가 불만이라면 외모 대신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뜻이다. 내가 그 뜻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나의 성장 속도는 그만큼 더 빨라진다. 나의 성장 속도는 그만큼 더 빨라진다. 허송세월하지 않고 누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누군가를 찾는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영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땐 희망이 끊어진다. 그 누군가를 밖에서 찾기 때문이다. 내가 찾는 그 누군가는 내 마음 속에 있다.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배에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피어오르는 배고프다는 생각.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피어오르는 슬프다는 생각.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피어오르는 절망스럽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에 어떤 감정도 덧대지 않고 가만히 바라본다. 이 모든 생각에 어떤 감정도 덧대지 않고 가만히 바라본다. 어디서 피어오르는 생각인가? 왜 피어오르고 있는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스쳐가는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가만히 바라보노라면 생각은 나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럼 생각은 나와 분리돼 스스로 사라진다. 생각이 사라지면 무한한 공간이 열린다. 무한한 사랑과 평화가 흐르는 공간이다. 그곳이 나의 진정한 안식처이다. 이 모든 생각에 어떤 감정도 덧대지 않고 가만히 바라본다. 어디서 피어오르는 생각인가? 왜 피어오르고 있는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스쳐가는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가만히 바라보노라면 생각은 나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럼 생각은 나와 분리돼 스스로 사라진다. 생각이 사라지면 무한한 공간이 열린다. 무한한 사랑과 평화가 흐르는 공간이다. 그곳이 나의 진정한 안식처이다.